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한 일정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바른정당이 분당 사태를 빚으면서 정계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많게 나왔다고요? 네, 지난주 한국갤럽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국정지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3%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입니다. 네.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한 것 중에 YS 김영삼 대통령의 83%의 두 번째 가는 높은 지지율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7%였고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 들어볼 텐데요. 알맹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요. 그 이후에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까요? 글쎄요, 이번 주를 외교 슈퍼워크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 상승에 원인이 있겠으나 네. 최근에 한중 합의문 발표 그리고 사드 갈등 해소에 따른 한중 관계 회복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해 안보, 경제, 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회에서 정부 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특별활동비를 청와대가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네.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있고 보수 통합 과정에서 갈등에 대한 대비 효과도 지지율 제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방한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여론에서도 미국이 남북 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뽑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번 문화일보가 창간을 기념한 조사한 것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7.2%가 향후 남북 통일을 추진할 때 주변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통일을 도울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 24.4, 중국 11.5, 일본, 러시아 순이었는데요. 지지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48.6%, 네.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층에서 54.9%,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64.5%, 이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고령층, 보수층일수록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또 화면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내보냈는데요. 이 조사는 엠브레인이 실시를 했습니다. 네.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현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통해 조사를 했고요. 유선 32.5%, 무선 67.5%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고요? 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54.4%로 부정적인 응답 43%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 너무 많은 카드를 조기에 소진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기조대에서 찬성이 높고 반대를 웃돌았습니다마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 역점 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수치 73.3%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역점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리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이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 100일을 맞게 되는데 앞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점점 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 사태를 빚은 바른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정계 개편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바른당이 최근에 분당으로 정계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야권 정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국민당과 바른당이 모두 현재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는 정계 개편 움직임과 상반된 국민 여론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또한 통합을 한다면 국민의당 경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바른정당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지지한다는 응답과 국민의당과 통합을 지지하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각 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는 다른 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야권 정계 개편의 시너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울러 재편된 정당의 지지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복 대표와 정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